네, 안녕하세요. 개인 투자자분들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는 여의도 주식왕 2부, 저는 진행의 김은성입니다. 네, FOMC 결과가 나오고 우리 시장 하루 쉬어가는 게 그래도 영향을 좀 덜 받겠지라고 생각하면서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정말 후폭풍을 좀 맞았죠. 미증시부터 오늘 우리 시장 마감 상황까지 꼼꼼하게 정리부터 해보겠습니다. 네, 대망의 FOMC 결과는 시장의 예상대로였습니다. 연준은 기준금리를 50bp 인상을 했고요. 오히려 파월 의장이 자이언트 스텝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을 하면서 미증시가 안도감에 급등을 했다가 하루 만에 급락세가 나왔습니다. 그야말로 패닉셀링이라는 표현이 나왔는데요. 미증시 3대 지수를 살펴보시면 특히나 나스닥의 급락세가 눈에 띄는 하루였습니다. 네, 3대 지수 보시면 전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3.19% 급등을 했었는데 하루 만에 이렇게 더 큰 폭의 하락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미증시 결과 보고 놀라신 분들 많으셨을 텐데요. 우리 시장도 함께 놀란 분위기였습니다. 양시장 분위기부터 확인하시죠. 코스피는 오늘 1% 하락 출발을 해서 장중에 2640선이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2635선이라는 저점을 딛고 그래도 2644선에서 마감을 지었네요. 코스닥도 지수를 살펴보시면 오늘 888선에서 시작을 해서 장 초반에 890선을 넘어서는 시도를 했지만 이내에 무너졌습니다. 1.76% 빠지면서 884선에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네, 연준이 자이언트 스텝은 선을 그었지만 몇 차례 더 빅스텝에 나설 수 있다고 발표하면서 달러가 강하게 올랐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5거래일 만에 1270원대로 올라섰고요. 장중에는 1276원까지 오르면서 2년 2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달러가 강해지면 상대적으로 우리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이탈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요. 역시나 수급 상황을 살펴보시면 오늘 양시장에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포착이 됐습니다. 먼저 코스피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은 물량을 덜어냈고 개인만이 4거래일 연속 사들였습니다. 네, 코스닥도 마찬가지였는데요. 기관에서는 금융투자와 사모펀드 중심으로 강하게 매도세를 보였다는 점 특징적이었습니다. 네, 앞서 보신 미증시 나스닥의 급락 여파에 오늘 우리 시장에서도 기술주, 성장주들이 직격탄을 받았습니다. 네, 보시면 네이버와 카카오 크게 조정을 받았는데요. 특히 카카오는 5% 넘게 밀리면서 84,300원에 거래를 마감 지었습니다. 또 성장주 중에서도 게임주들의 약세가 눈에 띄는 하루였습니다. 실적 부진도 주가 하락에 영향을 줬는데요. 위메이드 오늘 10% 넘는 급락세를 보여줬고요. 펄어비스도 4.89% 조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이런 분위기 속에서도 시장을 이기는 섹터가 있었습니다. 바로 수소 관련주였습니다. 국회의 수소법 개정안 통과를 앞두고 수소 관련주들이 오늘 기대감의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부산주공 상한가 안착했고요. S퓨얼셀 20% 넘는 급등세, 두산퓨얼셀까지도 12.5% 크게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또 그리고 지난 5일 오펙 플러스가 다른 나라의 증산 요구에도 결국에는 유지를 결정하면서 국제유가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우리 시장에서도 정유주들 빨간불 켜는 모습 보였습니다. 현재 살펴보시면 S-오일이 3.26% 강세를 보였고요. GS 4거래일 연속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2.14% 오름세 보이면서 47,700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또 오늘 제지주도 살펴보시면 이슈들이 많았습니다. 미국에서 종이 대란이 발생했다는 소식도 있었고요. 해림페이퍼의 상장 준비 소식도 다른 제지주들의 상승을 부추겼습니다. 특히 영풍제지와 페이퍼코리아는 최대 주주 지분 매각 이슈까지도 더해지면서 상승 마감세를 보였는데요. 영풍제지 15% 급등세 보였고요. 페이퍼코리아도 2.01% 오름세 보이면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또 그리고 직전 거래일에 크게 움직였었던 5G 섹터가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삼성전자의 수주 모멘텀이 지속이 되면서 일부 종목들이 오늘 반짝였는데요. 화면 보시면 THQ가 오늘 상한가로 직행하면서 마무리 지었고요. CS도 10% 넘는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네, 조금 전에 살펴보셨던 이 THQ를 포함해서 단 3종목이 오늘 상한가로 마무리를 지었는데요. 지엘팜텍, 정치 테마주를 제외하고 부산주공 다시 한번 살펴보시죠. 부산주공은 최근 농기계 트랙터용 부품에 대한 발주를 받았다고 밝힌 데 이어서
수소 엔진 트럭이 브레이크 부품을 양산한 점이 부각이 되면서 농업과 수소 관련 모멘텀을 모두 얻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종목 직전 거래일에 시간의 특징주로 소개해드렸던 종목인데요. 오늘 본장에서도 강한 흐름 이어갔네요. 그럼 오늘장 시간 외에서는 어떤 종목이 특징적이었는지 살펴보시죠. 네, 시간 외에서는 육계 관련주들이 다시 힘을 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본장에서는 이 종목들 급락세가 나왔던 종목인데요. 지금 살펴보시면 동우펌투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오늘 본장에서 3%대 조정을 받았지만 시간 외 거래에서는 강세 흐름 이어갔습니다. 하림도 한번 살펴보시죠. 하림 오늘 본장에서 5% 넘는 급락세를 보여줬지만 오늘 장 마치고 강하게 오름세 다시 보여줬고요. 마니커까지도 힘을 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육계 관련주들 다음 주까지도 다음 장에서도 힘내주기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 마감 상황까지 꼼꼼하게 살펴봤습니다. 정말 힘들었던 오늘장. 이제는 다음 주 계획 어떻게 세워야 될지 개인 투자자분들 정말 고민 많으실 것 같은데요. 앞으로 1시간 동안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알찬 계획 세워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여의도 주식왕 2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금요일은 이 세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스터디 최명성, 나영호 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이 세 위원들과 함께 다음 주 전략 한번 세워볼 텐데요. 그 전에 오늘 주제부터 확인하시죠. 네, 연준이 0.5% 금리를 인상하는 빅스텝을 단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요, 전문가 위원님들 어느 정도 시장이 예상을 해왔던 거잖아요. 딱히 특별히 새로운 이슈는 없었는데 스터디 위원님, 왜 이렇게 롤러코스터 같은 장세를 보였던 걸까요? 자, 일단은 지금 최근에 미국 시장을 보면 정말 변동성이 심합니다.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장의 흐름인데요. 네. 우리가 미국 시장을 주목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 시장하고 글로벌 시장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 시장을 주목할 수밖에 없는데요. 일단은 전문가들도 미국 시장을 보는 전문가들도 예측이 무미할 정도로 변동성이 크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럼 왜 이와 같은 변동성이 크게 나오느냐 이걸 저는 한 두 가지로 크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금리 인상은 이미 예고돼 있습니다. 그리고 파월 의장이 얘기한 대로 그대로 금리 인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양적 긴축도 6월 1일부터 8조 달러 수준으로 양적 긴축을 해 나갈 것입니다. 이거 시장에서 다 알고 있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가장 우려한 부분이 이렇게 금리 인상을 하고 양적 긴축을 했을 때 과연 경기가 둔화되지 않겠는가 이런 우려감이 있거든요.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했지만은 경기 우려감이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시장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고 만약에 경기 둔화가 현실로 나타나게 되면 기업 실적이 부진하기 때문에 결국 시장은 악재로 작용하면서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그런 모습이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우크라이나 전쟁인데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바라볼 때는 항시 시장의 주가 흐름을 보면 알거든요. 지금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 전쟁 5월 9일 종전선언 가능성이 있다 할 때는 시장이 이렇게 안 빠질 텐데 뭔가 가능성이 좀 낮기 때문에 이렇게 시장이 빠지지 않느냐. 그걸 충분히 우리가 의심해 볼 수 있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은 제가 여러 기자들은 뉴스를 자세히 좀 이렇게 읽어보면 사실상 이 전쟁이 서방과 러시아와의 전쟁이도 물론 무기 가지고 직접적으로 서방하고 싸우는 건 아니지만은 지금 실제적으로 이 기자들은 매
글의 말미에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은 돈바스에 있지 않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서방과 러시아의 관계거든요. 그래서 이 관계가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쉽지 않는 그런 종전선언이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제가 볼 때는 크게 악재로 작용하면서 변수로 작용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그러면 이와 같은 변수가 나올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저는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냥 보이는 것만 하자, 종목도. 그러면서 이와 같은 변동성이 클 때는 중심을 우리가 잘 잡고 딱 보이는 것만 매매하고 조금 애매한 거는 손대지 말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이제 보면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실제 경기가 둔화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은 2, 4분기 GDP 성장률, 미국의 GDP 성장률을 보면 제가 봤을 때는 그 지표를 보고 우리가 충분히 앞으로 판단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시장이 좀 어려운데, 이렇게 어려울 때 제가 여러분께 얘기해 준 것은 우리가 중심을 잘 잡아야 돼요. 우리가 주식을 하다 보면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중심 잘 잡고, 제가 얘기했다시피 보이는 종목만 딱 하고 안 보일 때는 그냥 손 놓고 좀 관망하시는 그런 매매 전략이 좋고요. 그러나 무조건 관망하면 안 됩니다. 주식시장은 언제 어디서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늘 시장에 주시하면서 우리가 편하게 좀 마음을 편하게 갖고 대응하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정말 보이는 종목만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 스터디 위원님 오늘 방송 후에 무방에서도 오늘 여러 가지 종목을 소개해 주신다고 하셨으니까요. 끝까지도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최명성 위원님. 네, 정말 시장이 어려운 것 같아요. 이렇게 같은 발언을 두고도 해석하기에 따라서 정말 천국과 지옥을 오갔잖아요. 네, 우리 위원님은 어떻게 해석을 하실까요? 네, 그러니까 이틀 전에 이제 미국장이 한 3포인트 이상 올랐어 이제 환호성을 질렀는데 갑자기 이제 어제 5포인트 이게 떨어지면서 난리가 났거든요. 5% 정도. 그래서 상당히 하락폭이 컸는데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저는 현실을 중요시하는 이제 전문위원인데 주위에서 아주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일반 투자자, 뭐 전문위원님도 걱정하시는 분 많은데, 일단은 제가 먼저 이제 희망의 긍정적 아이콘을 드리자면 우리나라 괜찮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동안 이제 미국은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제 그 미국 연준 의장이 0.7포인트 금리 인상은 고려 대상이 아니란 발언에 이제 하루에 환호했던 투자자들이 이제 연준 의장의 발언을 좀 잘못 해석했다. 그러니까 연준 의장이 당장 0.7% 금리 인상은 안 하지만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꾸준히 금리를 올릴 수 있다. 그런 발언에 그게 또 역효과가 났고요. 과연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계속 올라가는데 연준이 이걸 막을 만한 뭐 구조적인 장치가 있는가? 거의 회심을 갖는다. 뭐 이런 발언이 나오면서 생각이 나면서 큰 폭락이 나왔죠.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자, 지금부터 이제 우리 시청자님들 잘 보셔야 됩니다. 왜냐면 저는 항상 시청자님 편에서 시청자님 위해서 많은 노력하는 전문이거든요. 자, 먼저 차트를 보겠습니다. 자, 나스닥 차트를 볼게요. 자, 미국 차트 보면 저도 이제 24년째 그 전업하면서 이런 차트 처음 봤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항상 주식이라는 게 그 나스닥 차트 보십시오. 상승과 하락을 3개월, 6개월 단위로 이렇게 반복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나스닥 차트가 2년 연속 올랐어요. 잘 보십시오. 코로나 때문에 2020년 1년 올랐죠. 2021년 2년 올렸죠. 그러니까 이런 차트 저 처음 봤어요. 근데 이렇게 올랐는데 지금 내리고 있죠. 자, 나스닥 차트 주봉 차트인데 월봉 차트를 보십시오. 자, 잘 보시면은 자, 바닥 대비 꾸준히 올랐던, 그러니까 2,500포인트 있는 나스닥 차트가 16,000포인트 갔는데 2년 연속 이렇게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참 코로나 때문에 기이한 현상인데, 자, 나스닥 차트 보시면 지금 떨어지고 있죠. 이 차트가 우리 시청자님들 잘 보십시오. 올라가는 차트입니까? 떨어진 차트입니까? 제가 볼 때 100%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12,300인데 내가 볼 때 한 10,000포인트까지도 갈 수 있고요. 자, 다우존스 보시면 월봉 차트입니다. 자, 이 차트 보시면 앞에서는 3개월, 6개월 단위로 오르고 내리고 이렇게 약폭의 상승 하락을 하다가 갑자기 급락했지만 코로나 때 급락했지만 2년 연속 올랐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뭐냐면은 그동안 2년 정도 올랐기 때문에 제자리를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당연한 이치고, 그러니까 주식은 오른 만큼 내리고 항상 산처럼 이렇게 산과 계곡이 있죠. 자, 그러면 우리나라 주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현재 보시면, 자, 우리나라 코스피 차트입니다. 보시면 잘 보세요. 2200포인트에서 올랐던 거, 2500포인트 올랐던 게 3300포인트 갔는데 거의 다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미 벌써 선반영이 됐고, 제가 항상 종목을 23,000원 맞다겠죠. 우리나라 지금 주식 시장의 90%는 다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래서 항상 뭐 대형주부터 중소형주 다 반토막 50% 이상 빠졌기 때문에
주식이든 아파트든 부동산은 항상 50% 빠지면 거기가 바닥이었거든요. 역사 이래. 뭐 미국이든 뭐 중국이든 유럽이든 한국이든 좀 걱정하지 마시고요. 우리 한국은 바닥을 이미 잡았고 미국은 그동안 오른 만큼 이제 빠지고 있는데 제 경험상 한 번은 미국 시장이 폭락이 나와야 급등이 나옵니다. 자, 여기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서 폭락장이 나왔죠. 그래서 항상 주식은 앞에서 폭락이 나오면 V자 반등 급등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미국 시장이 한 2, 3일 폭락이 나와야, 폭락이라는 용어 써서 미안하지만 급락이 나와야 V자 반등이 나오면서 우리나라도 같이 살아나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 미국 장이 하루 이틀 2, 3일 빠졌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우리나라 시장은 종합지수든 종목이 이미 빠져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뭐 하루 이틀 쇼크는 줄지언정 더 이상 빠질 자리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미국은 뭐 우리 스터디님이 지금 설명을 잘해줬죠.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가 금리 인상 기타 등 잘했는데 그걸 빌미로 해서 떨어지는 것이고 우리나라 시장 이미 뭐 이렇게 다 떨어질 만큼 떨어졌고 종목은 바닥을 잡았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시간만 좀 뭐 1, 2주에서 한두 달 버티면은 충분히 기술적인 반등이라 급등이 간다. 그런 제가 희망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최명석 의원님은 우리 시장은 이미 선반영이 됐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말자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위로를 해주셨네요. 네, 그럼 나영호 의원님. 네, 이제 미국이 이제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을 또 하게 될 텐데 그때마다 시장이 이렇게 크게 변동성을 보일까요?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뭐 금리를 올리는 것보다는 네. 이제 금리를 어떤 이유로 올리고 지금 이제 금리에 대해서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지가 더욱 중요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연준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이제 첫 번째는 러시아 사태가 이제 단기적으로 끝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이제 장기화될 것에 대한 우려. 그리고 벌써 뭐 이제 5월 9일 날 뭐 이거 종전선언 나오는 거 아니냐. 오히려 전면전선언에 대한 가능성도 계속 대두되고 있죠. 왜냐하면 지금 이미 러시아에서도 상당한 타격을 입은 상태에서 현재 이 전쟁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강제 동원이라든가 강제 지집에 준하는 그런 상황이 좀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면전을 선언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상당히 좀 장기화되는 거. 이 부분에 대한 우려를 연준은 많이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상해가 지금 이제 봉쇄되고 있지 않습니까? 2,300만의 인구가 좀 묶여 있는 상황인데 이 사태 또한 중국의 제로 코로나 이 정책이 변화하지 않는다라 그러면 계속 봉쇄 정책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저는 사실 금리보다 조금 더 답답하고 좀 걱정이 됐던 이슈가 뭐냐면 올해 이제 중국에서 여러 가지 올림픽이 많이 열립니다. 아시아 무슨 선수권 대회도 있고 그리고 뭐 유니버시아드 대회도 있고 해서 뭐 9월 달부터 이렇게 스케줄이 있는데 이 대회들을 다 연기하겠다라고 오늘 중국에서 발표를 했죠. 우리나라에도 속보로 다 전해진 내용인데 결국 9월 중하순에 있는 여러 가지 세계 올림픽에 준하는 여러 가지 국제 행사들을 벌써 그걸 뒤로 미룰 정도라 그러면 그게 4개월 뒤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직까지 이 제로 코로나에 대해서는 굉장히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구나. 그렇다라 그러면 중국이 봉쇄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공급이라든가 수요의 차질에 전 세계 증시가 또 한번 출렁거릴 여지가 있다. 이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만 해결된다라고 하면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도 빨리 나올 가능성 높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는데 오늘 다행히도 지금 이제 미국 증시 잠시 뒤에 열리겠죠. 다행히도 미국의 이제 비농업 관련된 이 고용 관련된 지표가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명히 연준에서도 미국 경기는 강하다. 아주 강하기 때문에 탄탄하기 때문에 금리를 좀 올린다 하더라도 오히려 이 유동성 축소가 시장에 충격을 주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표현을 아주 좀 강하게 좀 여러 차례 해줬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은 좀 일시적이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일시적인 흐름이 너무 장기화되는 거에 대한 우려가 시장을 계속 좀 무겁게 짓누르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좀 차트라든가 이런 점검을 해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상해 종합주가지수라든가 홍콩 H라든가 항생지수라든가 사실은 굉장히 많이 빠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상당히 기업 내부적으로는 견실한 흐름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런 아시아의 어수선한 분위기들이 좀 같이 좀 반영이 되면서 답답한 흐름을 좀 보이고 있다. 간단하게 이거 지표 두 개만 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미 금리 격차 이거 좀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자 봐보시게 되면 미국이 최근에 좀 금리를 좀 급격하게 더 올리는 부분이 있고 우리나라는 안정적으로 25bp 단위를 이렇게 좀 올리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 금리가 좀 역전될 것인가에 대한 우려 그리고 이 속도 차이로 인해서 우리나라도 금리를 좀 굉장히 빨리 올리게
떨어지게 되는 거 아닌가? 뭐 벌써 미국의 이제 뭐 주택담보대출 뭐 5%대 이상 나온다. 우리나라 이거 부동산 큰일 난 거 아니냐? 여러 가지 우려 섞인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다음에 제가 좀 준비한 자료 한국과 미국 간의 소비자 물가지수 추이를 좀 비교를 해보면 미국이 우리나라에 비해서 월등히 높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봤을 때 실물 경기에 비해서 조금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미국이 훨씬 더 강한 상황이고 우리는 오히려 직접적인 뭐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왜 우리가 영향을 안 받겠습니까? 물론 있겠습니다만 외국계 자금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거에 대한 타격이 사실은 더 큰 상태입니다. 근데 제가 누누이 이 시간을 통해서 좀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과거 한 2010년도쯤에 남유럽 재정위기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때 막 유럽 난리 난다고 그래갖고 뭐 도미노로 뭐 붕괴되는 거 아니냐 정말 걱정 많았을 때 우리나라에서 자금이 정말 많이 빠져나갔거든요. 근데 이미 그 수준을 넘어서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막상 상당 부분 뭐 매에는 장사 없다고 매물에는 장사 없습니다. 시장이. 그런데 한 8분응선에서 9분응선까지 넘지 않았나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충격보다는 조금 이제 완만하게 진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추가적인 충격보다는 조금 미증시에 비해서 우리 시장 좀 괜찮을 것 같다고 긍정적으로 바라봐 주셨습니다. 네, 그럼요. 우리 스터디 위원님. 네. 이번 달에 큰 산은 그래도 우리가 넘은 거잖아요. 그래도 앞으로의 일정들이 좀 많이 챙겨봐야 될 게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눈여겨봐야 될 일정들이 있을까요? 자, 일단은 다음 주에도 네.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클 걸로 일단 예측을 하고 있다. 왜 그렇게 보고 있느냐 그러면 첫째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사실상 오리무중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11일 4월 미국 소비자 물가가 발표되는데 지수가 발표되는데 그게 이제 어떻게 나올지 아직은 예측이 좀 어렵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저희 전문가들이 얼마 정도 나올 것이다 예측해봐야 그 숫자는 맞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예측한다고 해서 이것이 크게 의미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 다만 지금 시장에서 예측하기는 3월 달에 정점을 찍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네요. 그럼 왜 그렇게 보고 있느냐? 미국의 중고차 가격이 상당히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다는 것. 그다음에 이제 공급망이 어느 정도 완화됐기 때문에 이제 소비자 물가가 좀 안정됐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지금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예측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와 같은 예측을 하고 있는데 시장 예측보다 조금 낮게 나왔을 때는 제가 볼 때는 연준에서 혹시 금리 인상 속도를 좀 조절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좀 조심스럽게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상황이 나온다 그러면 소비자 물가가 좀 낮게 나온다 그러면 미국 시장도 좀 안정세를 찾을 수 있을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미국 시장이 안정세를 찾는다 그러면 우리 시장도 당연히 안정세를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지금 미국 시장과 우리 시장은 굉장히 동조가 심합니다. 물론 지표상으로 봤을 때 뭐 나스닥은 5% 빠졌을 때 우리는 1.7%밖에 안 빠졌기 때문에 차이가 있지만은 흐름은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 시장이 첫째 안정돼야 우리 시장도 안정되는 그런 시장의 현재 상황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소비자 물가 지수에 좀 관심을 두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11일에 발표되는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잘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최명성 위원님. 네. 네, 이번에는 앞으로의 일정이 네.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번에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어떤 조언을 해주실 건가요? 네, 저는 이제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리겠는데요. 네. 참 감사한 게 앞에서 그 스터디님이 너무 이렇게 교장 선생님이죠, 필명이 너무 이제 네. 박학다시게 잘 풀어주시고 또 우리 나영희님 좀 열정 있게 많이 센스 있게 많이 잘 알아요. 이제 너무 이제 여러 가지 분야에서 잘하는데 너무 양쪽에서 잘해주시니까 저는 아주 편하고 좋습니다. 네. 근데 다음 주에는 이제 사실 우리나라는 미국에 비하면 규모가 뭐 10분의 1밖에 안 되죠. 아주 작은데 사실 미국에서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 CPI하고 첫 번째는 이제 미국 CPI 소비자 물가지수가 하나가 관건이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다음 주에 있을 옵션 만기일. 옵션 만기일에 많은 지수니까 뭐 상승하든 하락하든 변동이 심하죠. 또 이제 저도 항상 이제 우려하고 있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다음 주 뭐 9일날 종료된다면 정말 좋겠어요. 저 개인적으로나 이제 전 세계적으로 주식하는 사람들은 종료가 돼야 이게 상승하는데 이게 또 확정이 된다면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세 가지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두 번에 옵션 만기일, 세 번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확대냐 뭐 종전이냐인데 그게 다음 주에 세 가지가 한꺼번에 나옵니다. 그래서 좀 걱정은 되는데 아까 소대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은 그 길을 가야 됩니다. 너무 폭등을 했기 때문에 한 번은 급락이 나와야 V자 반등이 있는 정상적으로 가고 우리 한국 시장은 이미 조정을 다 받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지수가 됐든 종목이 됐든 조정을 다 받았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요. 미국장이 뭐 급락이 나온다도 하루 이틀 나온 다음에 다시 반등 급등이 나오기 때문에
한국 시장은 미국 시장이 요동을 치더라도 걱정하지 마시고 다음 주 시간만 잘 보내시면 우리 시청자님들도 수익으로 연결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다음 주만 좀 잘 버티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최명석 위원님은 미증시가 너무 올라서 조정이 어느 정도 불가피하겠지만 그래도 우리 시장에 영향을 주는 건 좀 제한적일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럼 우리 나영호 위원님. 오늘 정말 원달러 환율도 크게 오르면서 앞으로의 우리 수급 상황도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외국인들이 계속 이탈할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이게 뭐 네. 웃어서 행복한 건지 뭐 행복하니까 웃는 건지 일단은 환율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상황이 되면은 항상 이게 경제 지표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뭐 부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이 속도에 대한 부분이 문제인데 달러 인덱스가 굉장히 좀 강하게 움직이면서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도 1270원대 굉장히 지금 이게 고공행진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뭐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뭐 남유럽 재정위기 수준을 넘어설 정도로 단기간에 자금이 많이 빠져나가고 있다. 이 매에는 장사 없다지. 이 매물에는 시장이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간단하게 제가 좀 준비한 자료 좀 보면서 말씀 좀 드리면 자,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제 시장에서 이 프로그램 매매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항상 옵션 만기를 기준으로 우리가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런데 먼저 3월 선물 옵션 동시 만기 이후에 지금까지의 움직임을 좀 보면 벌써 외국인들이 거래소에서 8조 원, 코스닥에서는 뭐 한 그렇게 큰 자금은 아니죠. 한 4천억 정도 해서 선물 시장에서 한 3조 원. 그러니까 3월 동시만기 이후에 만 2달 정도도 채 안 된 상황에서 거의 12조 원에 가까운 물량을 좀 하방으로 뺐습니다. 뭐 컨버전이나 리버전이나 합성 포지션에 된 건 배제하고 그냥 좀 매크로하게만 좀 잡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개인 창구에서 무려 얼마를 받았냐면은 주식 현물을 이제 개인 같은 경우는 뭐 리버설 뭐 이런 걸 잡는 게 아니라 그냥 통상적으로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주식을 사고 선물을 매매하는 사람들은 선물을 사고 좀 어떻게 보면은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전혀 다른 사람들이라 연속성을 계산하기 어렵죠. 그냥 쉽게 얘기하면 13조 원에 대한 막대한 자본이 우리 시장에서 뭐 개인 창구들이 주식을 사들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조금 더 한 달 정도 당겨서 4월 만기 이후부터 지금까지를 보면 자, 외국계 창구에서 나온 물량이 벌써 한 5조 4천억 정도 되고 개인 창구에서 코스닥과 거래소에서 동반 순매수를 한 게 벌써 7조 원에 육박할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한 달 정도에. 그래서 저는 오히려 역설적으로 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로 V자 변곡이 나온다라고 그러면 정말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너무너무 잘한 거죠. 그렇죠? 그런데 막상 지금 상황이 이 상태에서 무난하게 V자 변곡이라든가 완만한 상승을 보여준다라고 그러면 너무너무 잘한 상황인데 통상적으로 수급이 어느 한쪽에 극명하게 이렇게 쏠렸을 때 사실 개인들이 유리한 방향으로 바로 쉽게 좀 상황이 바로 이렇게 긍정적으로 나오지 않았던 경우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시청자님들 지금도 굉장히 힘든 상황일 텐데 또 이런 말씀이 좀 듣기에는 굉장히 언짢을 수 있는데 저는 또 한번 2600선을 한번 이탈시키면서 개인들의 투매를 야기하는 어떻게 보면 일종의 블러핑, 속임수라고 하죠. 시장의 노이즈라고도 하고 이런 개인들을 많이 위축시키는 움직임이 한 번 정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정말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그래서 꼭 이런 부분에 대한 대비를 뭐 스탁모이라든가 신용매매 크게 하시는 분들은 레버리지를 두루두루 좀 조절한다든가 이런 전략들은 꼭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꼭 불편한 얘기라고 해서 뭐 안 들을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한번 간단하게 제가 차트만 좀 돌려보면 아시아 증시 내에서 제가 좀 걱정되는 모습이 뭐냐면 이게 항생의 지수입니다. 항생의 일봉 차트인데 사실 보면은 뭐 한 2010년, 2020년, 2021년 쭉 보면 주가 흐름이 상당히 많이 위축되면서 주가가 2020년도 저점보다도 많이 낮아 있는 상황이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하고 상당히 교역을 많이 하고 있는 곳 중국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해 종합주가지수 추이를 좀 본다라고 하면 2020년대 주요 매물대를 간신히 막아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말 그대로 봉쇄를 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조금 아시아 주요 증시들 흐름을 보면은 우리보다 근데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주가 지수가 낮다라고 하더라도 사실 내용은 우리가 더 내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지만 너무 명확하게 개인들이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은 시점에서 지금 V자 변곡이 나오면 다른 이제 합성 포지션들 아무리 미묘하게 계산을 한다 하더라도 개인들이 압등하게 압승을 거둘 겁니다. 그래서 조금 안 좋은 시나리오도 좀 생각을 하면서 대응을 해보자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좀 말씀드립니다. 네. 네, 좋습니다. 우리 시장 정말 앞으로 흐름이 밝기를 바라겠지만 혹시 모를 하락장에도 좀 대비하는 자세를 가져봐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네, 정말 변동성이 너무 큰 시장입니다. 이렇게 좀
원래 사람도 이 정도로 감정 기복이 심한 사람이 옆에 있으면 되게 힘든 법인데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하물며 내 돈이 들어가는 이 시장 분위기가 이렇다니까 걱정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대응 전략 세워보면 좋을지, 종목을 본다면 그럼 어떤 종목을 봐야 좋을지 얘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터디 위원님. 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자, 지금과 같은 이 어려운 장에서는요. 어쨌든 미국 시장이 좀 안정을 돼야 됩니다. 이것은 불가피한 상황이고요. 그럼 미국 시장이 안정화될 때까지 우리가 손 놓고 있어야 되느냐. 그럴 건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아까 방송 소지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보이는 종목만 하자. 보이는 종목은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이는 종목만 저희들도 오늘 매매를 했습니다. 이따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지만은 종가 15% 마감, 14% 마감을 했는데 보이는 종목만 장중에 단타를 했거든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현금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이럴 때는 현금 관리를 잘 해주시면서 여러분들이 다음 지금 이번 달에 5월 달이죠. 이제는 테마 장세가 나올 확률이 저는 있습니다. 특히 이 신정부에 대한 출범이 있기 때문에 신정부 관련한 정책 테마주에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책 테마주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원전주 뭐 이런 건설주 이런 얘기를 하겠지만은 이 정책 테마주들은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쪽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에 테마가 나왔을 때, 물론 주식을 오래 해보신 분들은 기억 다시 한번 되돌려 보시기 바랍니다. 맨 처음에 당선 가능성이 확률이 높았을 때 4대강 하게 되면 그 관련 종목 정말 부실주까지 건설주 엄청나게 뛰었거든요. 몇 배씩 뛰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실제적으로 당선돼서 자, 대통령이 자전거를 타고 자전거들을 달렸다고 해서 자전거 관련 테마주가 엄청나게 급등하는 그런 모습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좀 이제 금융위기, 미국의 금융위기가 오면서 이제는 좀 정책을 바꿔야 되겠다 해서 8.15 광복절 때 대통령이 무슨 얘기를 했냐. 신재생 에너지 관련한 얘기를 했고요. 그랬을 때 태양광이라든지 풍력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급등하는 그런 모습이었다. 그래서 지금 새로운 정부가 들었었을 때 우리가 예측하지 않는 새로운 테마들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우리가 현금만 잘 관리해서 우리가 시장만 잘 주시하게 되면 테마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 수익 게임이 쉽잖아요. 왜? 테마가 나올 때 되면 지금 5%밖에 안 움직였던 것이 테마 움직이면 10% 순식간에 움직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테마를 염두에 두시면서 현금 관리를 잘하는 그런 매매 전략을 펼치면 아마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스터디 위원은 어느 정도 미증시가 안정이 되는지가 관건이다고 짚어주셨고요. 그리고 현금 관리하면서 보이는 종목을 들어가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떤 종목일지 좀 기대 많이 해볼게요. 네, 그럼 우리 최명선 위원님. 네, 이런 시장 속에서도 지금 한창 바닥을 잘 다지고 있는 종목을 찾으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맞나요? 네. 우리 새로운 앵커님이 오신 뒤로 시청률이 훨씬 더 뛰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 앵커님 목소리가 상당히 좀 우아하고 청아하고 좀 환상적인 것 같아요. 갑자기 제 칭찬을 감사합니다. 네, 그런 종목을 한 종목 제가 찾아왔습니다. 그런가요? 네. 그래서 지금 오늘 제가 시장은 어려웠지만 제가 우리 시장님께 자신 있게 권하는데 오늘 제가 이 종목을 아침 9시부터 3시 반까지 하루 종일 이제 불꽃처럼 쳐다보고 왔는데 자신 있게 제가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어떤 종목이냐면 저는 이제 항상 바닥에 있는 종목을 추천하는데 지금 이슈에 맞습니다. 또 아까 우리 스터디님께서 말씀드렸지만 보이는 종목만 하자. 그가 가장 안전하거든요. 그래서 바닥권에서 실적 있고 테마가 있는 종목을 하면은 상당히 이제 비전인데 종목 이름이 CS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CS인데요. 자, 이 종목은 이제 중계기, 뭐 광중계기든 통신장비 제조 및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며칠 전에 이제 5G가 나왔고 아까 그 한 종목이 갑자기 상한가 하나 나왔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그래서 그 관련주인데 미세한 기지국 신호를 증폭하여 이제 방출하는 이동통신 중계기와 휴대인터넷, 휴대폰, 중계기 등 국내 이제 이동통신 사업자에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SK텔레콤에 납품하고 있는데 제가 2주 전에 설악산에 그 자연이 산다는 곳을 실제로 갔다 왔어요. 그래서 아주 깊숙한 계곡에 갔다 왔는데 희한한 게 저에게 전화가 몇 통이 온 것 같은데 전화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거라고 말 안 했는데 SK텔레콤을 쓰신 분이 옆에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 건 너무 잘 터지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잘 터지니까 봤더니 SK텔레콤의 미세한 기지국 신호를 이제 증폭해주는 CS가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비전 있고 기술력 있는 회사거든요. 자, 바로 차트 보겠습니다. 자, 이게 CS라는 차트를 보시면요.
주봉차트의 바닥이죠. 그러니까 예전에 작년에 불과 한 8개월 전에 2,000원대 있는 주식이 불과 3주 만에 8,400원, 무려 300% 갔거든요. 자, 그래서 가격 조정, 기간 조정 하면서 정확히 바닥권에 왔어요. 그러니까 바닥에서도 얼마든지 종목이 있고, 그러면서 오늘 좀 거래량이 터뜨렸거든요. 자, 일봉을 보시면 잘 보십시오. 제가 바닥주는 뭐 엄청 잘 보죠. 그래서 이 바닥에 있는 주식이 불과 뭐 한 달 만에 300% 상승했는데 또 바닥을 찍고 가는데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회사 실적 좋고 SK텔레콤은 납품하는데 이번에 이제 정치인 관련주가 연결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대선 끝났고 다음 주에 뭐 보궐선거인데 보궐선거 뭐 어떤 유력한 후보와 관련된다는 뭐 그런 이제 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그러니까 제가 정치인 관련주는 말씀 안 드리는데 어쨌든 이제 CES가 통신 관련주고 5G 관련주고 SK텔레콤에 납품하는데 가장 바닥에서 거래량이 왔기 때문에 이 종목 잘 보시면서 대응하면 한번 멋진 수익이 나올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최명석 위원은 정말 안정적으로 바닥을 충분히 다진 종목으로 CS를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시청자분들 잘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 나영호 위원님은 요즘 시장에서 어떤 섹터 또 어떤 종목을 눈여겨보실까요? 너무 궁금합니다. 일단 뭐 워낙 시장이 양극단의 상황 아니겠습니까? 뭐 좀 갈만한 종목들도 많이 눌려 있는데 앞서 말했듯이 이제 중국에서 또 뭐 이미 여러 가지 올림픽에 준하는 큰 행사들까지 또 연기한다. 그것도 이제 뭐 당장 다음 달도 아니고 9월 달에 있는 9월 10일에서 9월 25일까지 있던 거를 연기하기로 했다는 거 보니까 아주 뭐 너무 강경하게 지금 제로 코로나 이 정책을 좀 유지할 걸로 보여서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조금 시간이 지연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 그동안 제가 리오프닝 관련해서 굉장히 좀 긍정적인 말씀을 많이 올렸는데 약간 한 보름 정도 원래 움직임이 좋게 나오려는 것보다 한 보름 정도 좀 늦춰질 수 있다. 이 부분만 제가 좀 조심스럽게 뭐 제 뷰가 바뀐 게 아니라 중국에서 뭐 올림픽에 준하는 행사를 4개월 뒤에 행사를 밀어버린다라고 하니까 그 정도로 강경한 움직임이 나올 줄 사실 제가 좀 예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 시청자님들에게 리오프닝주 관련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말씀 드렸는데 조금 좀 지연될 수 있다라는 거. 근데 한 가지만 좀 간단히 말씀드리고 제가 오늘 또 준비한 화학주도 좀 얘기를 드려야 되는데 LCC 관련해서 한번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일본과 관계가 사실 굉장히 안 좋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새로운 정부 들어서면서 일본도 우리랑 껄끄러운 게 그들도 불편하고 우리도 사실 조금 경제적으로 이제 정치라든가 정서적인 걸 떠나서는 경제적으로 보면 좀 껄끄러운 게 많지 않았습니까? 뭐 우리가 이제 뭐 일본 가는데도 뭐 비자 내고 가야 되고 이런 상황이고 2019년도까지 보면은 일본이 상당히 우리나라 전체 여행의 25%를 차지할 정도로 참 휴양지로도 많이 각광을 받던 곳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이번에 조금 일본에 파견된 그 대통령 사절단으로 인해서 조금 좋은 방향으로 대화가 나오고 있다라고 하죠. LCC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중국 관련 리오프닝주는 한 보름 정도 좀 움직임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다시 한번 좀 송구하다는 말씀드리고 일본 관련해서는 의외로 좀 움직임이 빠를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이수화학 같은 종목들, 이런 화학주들, 전고체 관련된 종목들 굉장히 좋은데 대장주들이 이제 계속 고공행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등주들 관련해서 더욱 좋을 수 있으니까 이수화학 같은 종목들 지켜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나영호 위원은 LCC 관련주들 한번 눈여겨보자고 하셨고요. 이수화학까지도 언급해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주제에 대한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그럼 저는 다음 주 이슈들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 첫 번째 이슈 한번 살펴보시죠. 9일, 종전이냐 전면전이냐 과연 푸틴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특별 군사작전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공식적인 선전포고는 없었던 셈인데요. 그런데 5월 9일 러시아의 전승기념일을 계기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전면전을 선언할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어느 쪽을 선택하든지 간에 9일이 이번 전쟁의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외신의 보도도 나온 만큼 결과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 한번 살펴보시죠. 10일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이 열립니다. 오는 10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이 국회에서 진행될 예정인데요. 앞으로의 5년 정말 무탈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취임식에 앞서서 국정과제를 발표했을 때에도 관련한 종목들 우리 시장에서 크게 움직였었는데요. 이날은 어떤 흐름을 보여줄지도 주목해 보시죠. 네, 세 번째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11일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습니다. 빅스텝을 단행하면서 국내외 증시가 지금 휘청이고 있는 가운데 시장은 현지 시각으로 오는 11일 공개되는 미국의 CPI 지수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전달인 3월 CPI는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서 8.5% 상승하면서 무려 40년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한 바가 있는데요. 결과 한번 주목해 보시죠. 네, 그럼 마지막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12일 MSCI 반기 리뷰 발표가 있습니다. 1년에 4번 실시가 되는 MSCI 반기 리뷰가 현지 시간으로 5월 12일, 한국 시간으로는 5월 13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이날 종목 교체를 진행하면 오는 31일 장 마감 후 MSCI 지수에 편입이 될 예정인데요. MSCI 지수를 벤치마크로 운용되는 자산이 전 세계적으로 16조 달러 이상이기 때문에 편출되거나 편입이 되는 그런 예상되는 종목들 주가 변동성 기대해 보셔야겠습니다. 잘 챙겨보시죠. 네, 그럼 저는 다음 코너에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종목 AS 코너입니다. 세 분의 위원들 놀라운 수익률 기록하고 계시는데요. 먼저 스터디위원회 종목 AS 받아보시죠. 네, 하이스틸입니다. 매수가는 5,630원이었고 목표가가 6,300원입니다. 원자재값 상승으로 철강주들 좋은 흐름 보였었는데 오늘 장중에 목표가 터치하기도 했어요, 위원님. 네, 계속 가져가 볼까요? 자, 일단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AS를 하는 이유는 5월 9일 날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종전선언이 만약에 나오지 않을 때는 저는 철강주에 대한 호재가 나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조정 구간이지만은 일단 종전선언 얘기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거기에 따라서 철강주 움직임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가 기존에 추천했던 하이스틸을 다시 한번 보시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에게 꼭 지금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주가를 봤을 때 제가 이렇게 표시해놓은 자리가 있잖아요. 이럴 때 벌써 주가가 세력들이 들어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정이 들어왔을 때 이런데 못 견디는데 지금 시장이 어렵잖아요. 그러면 어려웠을 때 지수 보면서 힘들어하는데 힘들어하지 마시라는 거 그런 말씀을 꼭 드립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이 종목 5월 9일 푸틴의 결정이 참 관건일 것 같은데요.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 최명성 위원의 종목 에이스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G 헬로비전입니다. 매수가는 5,170원이고 목표가가 6,000원인데요. 목표가 넘어섰습니다. 최명성 위원님, 계속해서 가져가 볼까요? 바로 차트 보면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LG 헬로비전이 이제 미디어 관련주 이제 케이블 TV인데 코로나가 끝나면서 더 많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자, 이제 시청률이 많이 확산돼서 매출이 나는데 단기간에 제가 추천해서 약 48% 정도 수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절반 정도 매도하라고 했는데요. 지금 보시면 이제 어제부터 많은 거래량이 붙으면서 다시 올라가는 추세인데 오늘 시장이 안 좋아서 좀 내렸죠. 근데 이 종목은 한 6,000원이 깨지지 않으면 다시 7,000원에서 7,500원까지 갈 수 있으니까 올라가면서 분할 매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분할 매도 잘 지켜보시기 잘 기억하시기 바랄게요. 네, 그럼 나영호 위원의 종목 에이스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전기고요. 이 종목 그래도 기다린 보람이 있습니다. 오늘 같은 하락장 속에서도 5% 수익을 냈네요. 전문가님 이 종목 어떻게 해볼까요? 네, 결론만 얘기하면은 이 종목 다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원전 관련된 종목들 명확하게 이제 좀 강한 모멘텀이 있으니까 움직임이 좀 강하게 나올 수 있다. 그래서 한 차례 좀 강세 흐름이 좀 나왔다가 지금 한 달여간 쉬었다가 재차 움직임 나오면서 전고점 넘어서려 하고 있죠. 충분히 긍정적인 흐름 나올 수 있다. 그래서 목표가 4,000원 선 좀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가 4,000원은 유지하시는 걸로 잘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새 위원들의 새로운 종목 지금부터 받아보도록 할 텐데요. 기대가 많이 됩니다. 네, 우리 스터디 위원님. 네, 새로운 종목 어떤 종목 준비하셨나요? 새로운 종목은 오늘 우진이라는 종목을 가져왔어요. 차트를 보시죠. 네. 자, 오늘 차트를 보게 되면 우진 차트 보시죠. 오늘 주가가 13.85% 상승을 했는데요. 장대 양봉이 나왔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오늘 저희들이 장중에 단타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관심주로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요. 이 종목이 원자력 관련한 테마주로 엮여 있기 때문에 일단 이 매수 가격을 제가 조금 다르게 줬습니다. 매수 가격을 지금 주가는 13,150원인데 매수가를 12,900원으로 준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를 준 것은 제가 공개 방송에서 제가 오늘 또 말씀드릴 것이고 그다음에 목표가는 15,000원, 손절가는 12,400원 이렇게 보시고 대응해 볼 만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우진 제시해 주셨고요. 매수가 좀 더 내려왔을 때 잡아보자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목표가는 15,000원, 손절가는 12,4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그럼 최명성 위원님은 오늘 새로운 종목 어떤 종목 준비하셨을까요? 네, 지금 이 시기에 딱 맞는 이제 종목인데요. 지금 이제 코로나19가 끝나면서 야외에서는 마스크도 벗고 있죠. 그래서 어제 어린이날 보니까 어마어마한 이제 인파가 밖으로 나오는데 그 관련주가 되겠습니다. 종목 이름은 이제 LS 네트워크스인데요. 이제 신발, 의류, 등산, 이제 운동 경기 용품의 제조 및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국내 스포츠 브랜드로 최장수 프로스펙스죠. 그래서 예전에 뭐 해외 메이커는 나이키, 국내는 프로스펙스가 한잔 히트했던 뭐 그런 이제 제품인데 국내 이제 의류종 상당히 역사와 인지도 면에서 상당히 잘 나가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의류, 신발, 자동차, 모터사이클 부품 사고 있는데요. 전년 대비 약 700% 정도 지금 수익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바로 차트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닥을 잘 다지고 올라가고 있는데 작년에 보시면 작년 6월 달에 4월 달에 보시면 3,000원짜리 6,000원 더블 갔습니다. 다시 1년 만에 이렇게 가는데 정배입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뭐 한 4,000원 정도 하시고요. 1차 목표가 4,500원, 2차 5,000원 드리고 손절가는 제가 3,700원을 드릴 테니까 잘 보시면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최명성 위원의 종목은 LS 네트워크스였고요. 목표가 4,5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좋은 흐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 나영호 위원님은 어떤 종목 준비하셨을까요? 네, 게임주 중에 하나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오늘 하락세가 좀 많이 나왔던 섹터인데.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제가 오늘 뭐 사실 가장 좋은 섹터로 게임주를 보지는 않아요. 게임주를 제일 강하다고 뭐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워낙 지금 이제 게임주가 계속해서 주가가 좀 곤두박질을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가지고 좀 고생 많이 하고 계실 건데 지금 절대 팔자리 아니다. 1등으로 올라올 섹터는 절대 아니지만 지금 충분히 이 시기만 지나고 나면 모든 유탄을 다 맞았어요. 뭐 이게 금리 인상하는 부분에서 성장 섹터 좀 눌리는 부분도 맞았지 전반적으로 어수선한 것까지 다 맞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조금 반대급부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웹젠 소개를 좀 해드리고 현재 구간대에서 바로 매수 가능한 구간이라고 말씀드리고 목표가는 25,500원, 손절 가격은 18,500원 선 좀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게임주 중에서도 웹젠 제시해 주셨고요. 목표가 25,5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좋은 흐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새 위원들의 종목들 화면으로 정리해 보시죠. 네, 정말 오늘 고생 많이 하셨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우리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오늘 스터디 위원님이 여러분들의 고생하셨다고 종목 3가지나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맞나요? 예. 자, 오늘 세 종목을 여러분께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매매하기 어려울 텐데요. 이럴 때 여러분께 좋은 종목 주면 굉장히 즐겁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좀 침체되어 있는 마음도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오늘 제가 세 종목을 가지고 자세히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매매하는지 그런 부분까지 말씀드리고 어려울 때마다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과거 1월, 2월 달 상당히 어렸을 때 일동제약, 뭐 오토엔, TJ 미디어 이런 종목들을 계속적으로 얘기 드렸는데 그렇게 버금가는 종목들 오늘 잘 세 종목 갖고 왔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오셔가지고 매매 전략까지 한번 잘 듣고 여러분들 수익을 많이 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네, 좋습니다. 우리 스터디오와 함께 꼭 수익 크게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참여 방법은요. 포털 검색창에 여의도 시각이라고 검색하시고 첫 번째 링크 클릭하시면 홈페이지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아래쪽에 스터디위원회 아래에 방송 입장 버튼만 클릭하시면 입장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잠시 후 11시부터 시작을 하니까요. 꼭 놓치지 마시고 참여하셔서 돈 많이 버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한 주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편안한 밤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10시에 만나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